안녕하십니까. 서부행TV의 변형입니다. 사업을 갖다 하시는 대표님들은 개인 사업체 및 법인을 운영을 하십니다. 근데 특히 법인 사업체를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법인 등기부등본 관리에 대한 내용을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등기부등본 관리에 대한 부분을 잘못 관리했을 때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등기부등본 관리에 관련된 9가지 유형 안내, 그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강의의 주제, 제가 법인 대표님들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갖다 먼저 발급을 갖다 해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법인 같은 경우는 등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될 부분, 정관이랑 비교했을 때 등기부등본상에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안 돼 있는 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 시 등기 유형, 정관에 어떤 부분이 있었을 때 법인 등기부등본의 기재 유무, 두 번째, 내 법인은 이런 등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안전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세 번째, 이게 미이행 시의 과태료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질문입니다. 법인 설립과 운영 시 반드시 정비해야 할 첫 번째 1위는 뭘까요? 세무조사 시 제출 1순위, 그리고 세무조사 시 임원의 어떤 방어 규정, 이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네, 그거에 대한 답은 정관정비입니다. 특히 오늘 관련된 강의는 법인 대표님들 및 어떤 실무자는 반드시 인지를 갖다 하고 계셔야지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법인 등기 관련 정의 및 기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갖다 설립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인격으로 태어난 부분과 같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법인도 꾸준히 관리를 갖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관리라는 부분은 회사의 어떤 현황 자체가 변경이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등기부등본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회사를 갖다 설립하면 관할 등기소에 그 회사에 대한 새로운 법인 등기부가 작성되는 것처럼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각종 사항들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변동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갖다 해야 됩니다. 이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갖다가 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 첫 번째, 임원의 변경, 중임, 퇴임 관련된 등기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사의 임기는 3년입니다. 상법에 나와 있는데요. 2주 안에 임기 만료 시점에는 퇴임 등기를 하든 중임 등기를 하든 이 부분을 갖다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퇴임이나 중임에 대한 부분이 등기가 안 됐을 때 최대 5년이 지나면 그 법인 같은 경우는 해태가 되는 경우도 제가 한두 번 보곤 했습니다. 즉, 이사와 감사는 언제든지 사임을 갖다가 중간에 할 수가 있고, 이 경우는 후임자를 2주 안에 선임해서 사임 등기와 취임 등기를 갖다 동시에 신청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말고 유언회사 같은 경우는 임원에 대한 3년 기간 자체가 정관상에 이런 부분이 없으면 계속 연임이 되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등기사항일까요? 아닐까요? 대표이사 이외에 임원이 이사를 갖다 해서 주소가 변경이 됐습니까? 이게 등기사항일까요?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갖다 떼보면 대표이사의 개인 주소지가 나옵니다. 대표이사가 자택 주소를 갖다 옮긴 경우 반드시 등기 내용이 변경사항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2주 안에 변경 등기를 갖다 반드시 해야 되고, 미이행 시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처해지게 됩니다. 그의 임원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전혀 임원에 대한 주소 변경 등기가 대표이사랑 틀리게 변경 등기를 갖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어떤 법인의
본점 이전을 갖다 했다. 사무실 이전을 했다. 주소가 변경됐다. 이 부분도 회사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도 2주 이내에 본점 이전 등기를 갖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사업자 등록증이나 특히 등기부 등본을 갖다 떼어오다 보면 사업 목적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사업 목적은 이 관련된 부분이 변경 시에도 회사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정관 및 등기부에 등재된 사업 목적 내에서 영업을 갖다 해야 되지만 사업의 확장 그리고 신규 사업의 추진을 갖다가 위해서 사업 목적을 추가로 했을 경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네, 다섯 번째, 지점 설치 등기. 본점 이외에 사업이 많이 잘 돼서 지점을 갖다 설치한다고 했을 때에 대한 부분도, 즉 새로운 사업장을 갖다 개설하는 경우에는 먼저 지점 설치 등기를 갖다가 해야 하고 이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게 순서입니다. 네, 제가 다섯 번째까지는 기본적으로 법인을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신규 대표님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 아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 이런 등기 관련된 내용은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갖다 보고 계시는 정관을 갖다 어떤 영업자로 하여금 변경을 하신 대표님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를 갖다 하셔서 재정비에 대한 부분을 갖다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톡옵션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어떤 법인에서 도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스톡옵션을 갖다 도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먼저 정관에 이 관련된 관련된 사항을 갖다 규정하고 이어서 정관에 규정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법인 등기부 등본 관련된 스톡옵션 관련 사항을 갖다가 반드시 등재를 갖다 하여야 합니다. 정관상에만 돼 있고 등기부상에 안 돼 있으면은 이거에 따른 등기관이 발견 시에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간혹 회사의 정관에는 스톡옵션 규정이 있으나 이 등기부에는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등기관이 이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발견을 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일수로 계산을 갖다 해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5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주식 소각, 즉 이익 소각 관련된 등기 내용도 이 등기부 등본상에 반드시 탑재가 돼야 됩니다. 즉 회사의 정관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갖다 두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반드시 정관 플러스, 정관에는 당연히 기재가 돼야 되고요. 규정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 내에 등기를 갖다 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주식 양도의 제한 등기. 이 관련된 부분이 정관상에 이 또한 들어있는 것과 거기에 플러스 등기부상에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율이나 회사 정관의 규정으로 이사회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갖다 받아서 양도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정관에 당 회사의 주주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갖다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을 갖다가 두는 경우에는 이 또한 14일 이내에 등기를 갖다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겠죠. 명의신탁이나 기본적으로 자식 관련된 그리고 타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임의적으로 주주로 갖다 참여를 갖다 했을 때 양도 관련 규정이 없었을 때는 마음대로 주식을 갖다가 양도를 갖다 해서 경영권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갖다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을 등기상에 놓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입니다. 정관상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리고 전환 사채 관련된 내용이 있었을 때는 이게 등기사항일까요? 아닐까요? 이 관련된 그 정관 규정은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어떤 이사회 결의로 전환 사채 또는 신주 인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내용을 갖다 반드시 등기를 갖다 해야 합니다. 즉 사채금이 납입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 신청을 갖다가 반드시 해야지
향후에 어떤 문제 소지가 없으며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법인 관련된 운영을 갖다 했을 때 법인 대표님들 반드시 알아야 될 법인 등기부등본 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